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지자체의 지난 한 해의 성과와 2020년 올해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방송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범호 기자가 출연해서 이렇게 김갑수 기자님이랑 같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많이 뵀는데 네. 말씀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좀 소통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지난 녹화 때 할 말은 너무 많으시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 오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랩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랩 잘하시더라고요. 예, 김 기자는 오늘 각오 어떤가요? 저도 막 현장에서 여러 번 뵙긴 했는데 또 스튜디오에서 보는 건 또 처음이라서 좀 색다르면서도 좀 약간 긴장도 되고 또 기자님께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실지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는데요. 그리고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둘 다 김씨더라고요. 본 적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김씨 기자들이 풀어가는 케미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김씨이신가요? 저는 월성 김씨입니다. 다릅니다. 예, 재미있게 시작하는데요. 네, 헬로 이슈 토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이렇게 주요 성과 과제들 짚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당진시를 좀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김 기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당진시를 맡아서 출입을 했었죠. 지난 성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맘때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회상을 하기로는 그 당진 지역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도 그럴 만한 했던 것이 당진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화물 차량 약 4만 대 가량이 감소하면서 환경 문제도 개선될 것이란 이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성문산단 분양률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인입철도가 들어서면 덩달아 분양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 가지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성문산단 인입철도. 한 가지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이어서 바톤을 김 기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갑수 기자는 어떠신가요? 당진 성과 꼽아주신다면요.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됐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성문산단 인입철도 예비 타당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 그리고 당진 이동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2020년 본 예산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1조 349억 원. 쉽게 해서 당진시의 살림살이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총 1조 104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남도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한 3조 6,700억 정도를 유치를 했다는 건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당진시가 가져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김홍장 시장이 평상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시정의 최상위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 자치 실질적인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 가능 발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이슈를 선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은 김홍장 시장은 한 10년 가까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직 공직사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그만한 참여의식이라든가 주민의식,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리해보자면은 김 시장님 혼자 너무 앞서 나간다. 공직자들이 그걸 못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동장 개방형 동장 공모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진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적임자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시립병원이라든가 뭐 시민축구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뭐 어떤 적당하지 않다라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정 운영의 방향이 맞을지라도 좀 더 템포를 줄여가면서 어떤 시의회 시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진시가 사실 매년 환경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제철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당진시의 수건 사업이 환경 문제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당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또 당진하면 현대제철을 비롯해 주요 사업장들도 밀집해 있고 또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영향도 네. 많이 받고 또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 송전탑이 많다 보니까 철탑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현안들을 한 번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현안들을 한 번에 좀 풀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당진시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이런 현안들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그 중간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고 네. 발표를 하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2017년도에 현대제철이랑 충남도랑 당진시랑 그 대기 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협약을 체결을 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당진시하고 광양시하고 포항시 이런 제철 업소를 가진 그 시들이 모아서 또 협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런 협약들이 단순히 협약과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결과가 없다면 왜 결과가 없는 것인지 좀 주민들에게 좀 상세히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런 현안들이 조금씩 네. 해결의 방안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네.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좀 소통을 하고 과정을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김 기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근 지자체 중에 서산시가 비슷한 이런 환경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비교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미세먼지 정보센터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서산시하고 당진시가 이제 같이 경쟁 중인데요. 재밌는 것은 양시 모두 어떤 청정도시, 깨끗한 도시를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은 그런 어떤 국가기관을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유치하기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가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 이런 부분들도 내세우고 있거든요.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이긴 한데 양시가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산업단지 문제, 산업 구조적인 문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어떤 그 화력발전소의 문제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산 사사를 중심으로 한 화학단지, 화학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유치 경쟁이라든가 경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좀 같이 공조할 부분들은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 우리 시가 하겠다, 우리 시가 했다 이런 경쟁보다는 최소한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양 자치단체 어디든 좋다. 어디든 좋으니까 우리 이 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명분 어떤 뭐랄까 통큰 결단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산이 고향이시라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당진은 이쯤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 한번 살펴보죠. 예산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군에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출렁다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먼저 김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예, 출렁다리 저도 가봤는데요. 작년에 태풍이 좀 자주 와서 일부러 태풍이 지나간 바로 직후에 가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예산군이 발표한 10대 성과에도 예당호 출렁다리 그리고 느린 호수길 개통으로 인한 관광도시 이것이 이제 1위로 꼽혔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는 출렁다리 개통을 한 29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지역 경제에 효과를 줬는지 이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그 예산군이 제기한 주요 성과를 보면은 예산 장터 삼국 축제를 개최를 했고 충남도의 2단계 균형 발전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그리고 9년 연속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을 지켜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제가 그 예산군을 주목하는 것은 예산군의 지명 탄생한 지가 이제 1100주년이 됐다고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제 시대에서는 오산현, 그리고 통인신라 때는 고산현으로 불렀다가 고려 건국 초기인 919년부터 예산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군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한 해였다. 이 부분도 좀 평가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렁다리도 개통하고 또 지명 탄생 1100주년이라는 그런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가요? 관광객 수가 엄청 늘었다죠?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5만 명이라는 관광객 수치가 뭐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다만 그 259만 명이라는 것을 출렁다리만 예, 출렁다리를 말씀하시는 통한 거죠? 관광객 예. 유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산군의 어떤 머물러 갈 숙박시설 굉장히 네.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덕산에 관광 단지가 있긴 하지만 그쪽 지역에 뭐 혜택을 받다는 이런 그런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간, 그래서 자칫 그냥 그 지역의 교통만 마비되는 이런 식의 부작용으로 네. 자칫 가져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예산군의 앞으로의 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산군이 402m 출렁다리를 국내 1위라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조만간 네. 이제 논산 탑정호에 더 긴 어떤 출렁다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청양에 그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예산 출렁다리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그 이후 예산군이 어떤 대책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관광객 수가 많다고 좋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먹고 소비하고 이게 또 지역 경제로 돌아가야 이게 좀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참 예산군 지난해 그래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또 앞으로 새해에는 어떤 과제들이 또 있을지 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황선봉 군수가 지난 3일 군청 대회에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주로 과제를 제시한 것들 보면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네. 명품 문화 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조성, 이렇게 5개 역점 분야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 역사를 신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약간 홍성군하고 입장차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뭐 지금 내포 신도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여전하잖아요.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원도심과의 어떤 상생 발전,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군 역시 홍성군과 달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포 신도시 아까 불균형 발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혁신도시 유치를 전제로 했을 때 뭐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한 16개 공공기관을 내포 신도시에다 유치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그것이 유치됐을 때 또다시 홍선군과 예산군이 어떤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가 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과연 그 과정에서 예산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홍성군과 예산군이 어떤 경쟁보다는 어떤 좀 더 큰 틀에서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은 예산에 가져가고, 홍성의 성격에 맞는 것은 홍성에 가져가고, 그걸 뭐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통큰 조정, 합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돼야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충남 각 시군끼리도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출렁다리를 두고 보면은 예산과 청양이 또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또 말씀해 주신 홍성과 예산은 또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또 경쟁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청양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작년에 청양군에서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당진시 성과 한 가지만 꼽았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엔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청양 출입 기자로서 지난해 청양군을 돌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좀 지났는데, 지난해 2곳이 완전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학당과 화성 농공단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농공단지가 완전 분양이 되면서 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력에도 좀 이런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농공단지가 좀 분양이 됨으로써 인구 증가에도 조금씩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꼽고 싶은 거는 아까 당진시 뭐 국비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김갑수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양도 가장 적은 지역이었는데 국비 확보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그 예산팀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난해 확보한 국비가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청양군의 한 해 살림살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모 사업에서 청양군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공모 사업들을 따다 보니까 주위 인근 시군에서 좀 시기와 질투를 좀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후문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양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구도 가장 적고 또 우리 충남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미래의 먹거리 어떻게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참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갑수 기자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남도정의 가장 핵심 과제가 이제 균형 발전이고 그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청양 같은 지역이거든요. 인구 3만 명 정도의 청양군이고 제가 기억하는 전인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를 얼마 정도 유치를 해오면 뭐 무슨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냥 절실한 지역이죠. 근데 여전히 그런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진 않죠. 청양군의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제가 알기로 한 2~3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김동건 군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민자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뭐 당장 제가 어떤 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건 있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청양군 같은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 어떤 서울대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인지도가 어떤 뭐랄까요 지명도가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 거점에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만큼의 어떤 의료 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방 거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질 때 청양군 같은 지역도 소멸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소멸 위기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건 물론 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만요. 이런 어떤 통큰 결단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청양군이 이런 지역 소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김 기자는 뭐였죠? 청양 퍼스트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운동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칭 퍼스트 운동이고 지금 한창 이름 공모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운동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먼저 이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공산품들을 이용하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먼저 우리부터가 이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퍼스트가 붙군요. 네, 우선 먼저라는 의미에서 퍼스트가 붙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운동이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우리도 이거를 애용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다른 거를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똑같은 제품이면 우리 지역에서 난 거. 학교 급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면 더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고 동참할지에 대해서 이게 성패가 좀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이 풀어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제가 올해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김동건 군수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취임을 하면서 좀 역점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후보지로 비봉면 신원리 일대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뭐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한 효과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좀 약간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평생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여길 떠나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간에 선정되고 안 되고 간에 그 경계를 두고 지역 간에 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여론과 목소리에 대해서 올해 청양군이 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좀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갈등의 요소가 좀 있다면 사전에 미리 좀 봉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위해선 자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 1,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뭐 군에서는 국비 확보나 뭐 은행 자금 조달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올해에는 좀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순탄하게 좀 첫 단추를 꿰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제안까지 이렇게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당진, 예산, 청양 이렇게 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빠르게 네, 이슈들을 짚어봤는데요. 일단 먼저 김갑수 기자님, 2주에 걸쳐서 이 지역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우선 우리 김단비 기자님 청양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듬뿍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김동근 교수님께 꼭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3개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여러 시군을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해봤는데요. 뭐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 시군들이 경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 경쟁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등이 지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와 당진시가 그리고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와 서산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위적으로 너희는 뭐 경쟁에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남이 가뜩이나 어떤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충남의 역량이 분산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 차원에서 한 개 후보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남도는 이 후보지를 밀겠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차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차원과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의 역량을 더 극대화하고 실질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을 다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유치 경쟁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하자.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역량이 분산되는 일을 좀 자제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됐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보령선, 충청산업문화철도에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남도나 해당 시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촉구하고 압박을 해야 그나마 움직이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최소한 뭐 물밑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밑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이제 전환기를 넘었으니까요. 이런 노력들이 해야 그래도 뭐 정리하자면 지역의 역량들이 분산되는 일을 막아야 되고 최대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지역의 이익을 쟁취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들이 2022년에 해야 될 상황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못다한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 주셨는데요.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단비 기자 오늘 함께한 소감 어땠나요? 반대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두 김 기자의 케미가 좀 어떠셨나요?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김갑수 기자님이랑 함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기적으로 코너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살짝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을 좀 내보고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을 통해서 충남 지역 7개, 충남도까지 포함해서 지역을 좀 훑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언론인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사명감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잘 풀어나가는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충남방송하고 굿모닝 충청 기사를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위기 너무 훈훈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 이제 취재 현장에서 더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